네이버 카페에 보면 스터디 카페 창업하지 마라, 끝물이다, 돈 안 되는 걸 왜 하나 이런 말 정말 많죠. 그런데 잘 되는 분이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서 잘 안 된다고 글을 쓸까요? 안녕하세요. 공간개발 청년입니다. 오늘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37평, 총 38석. 이 숫자만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평수가 너무 작은 거 아닌가? 좌석수가 적으면 매출 한계가 뻔한 거 아닌가? 이 정도 규모로 스터디 카페 창업해도 괜찮을까? 그런데 오늘 소개할 이 매장은 그런 일반적인 예상을 완전히 뒤집은 현장입니다. 이 점주는 처음부터 이 자리를 계약하고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임대로 스터디 카페 창업을 고민하시면서 집 주변에 여러 매물을 직접 보고 계셨고, 프랜차이즈로 갈지 개인 창업으로 갈지 고민하시던 중 저에게 연락을 주신 케이스였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는 프랜차이즈가 더 안전해 보이고 시스템이 있으니까 편할 것 같고, 처음 창업하는 입장에선 왠지 덜 불안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막상 하나하나 따져보면 진짜 중요한 건 간판이 아니라 어떤 입지를 고르느냐입니다. 그 공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고 그 안에 어떻게 설계하느냐입니다. 이 점주님도 결국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개인 창업으로 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왜냐면 이 점주님은 단순히 스터디 카페 한번 해볼까 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전문직이신 분이시고 오랫동안 공부를 해오신 분이라 공부하는 공간에 대한 기준이 아주 명확한 분이었습니다. 어떤 공간에서 집중이 잘 되는지, 어떤 불편함이 공부 흐름을 끊는지, 사람들이 왜 공부를 하러 와서도 결국 집중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본인만의 철학이 굉장히 분명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점주님들과 일할 때 결과가 좋은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간은 결국 점주의 철학이 담겨야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점주님은 주거하시는 곳 도보상권 내에서 임대물건 3개를 직접 추려오셨습니다. 저는 그 3곳을 놓고 전체적으로 입지 분석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그중 한 곳은 큰 대로변이긴 했지만 밤 9시면은 유동인구가 끊기고 분위기가 어두워져서 약간 우범지대처럼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 곳은 역 근처라는 장점은 있었지만 건물 연식이나 전체적인 조건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곳은 골목이었고 역과의 거리도 애매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누군가는 여기는 너무 안쪽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3곳 전부를 돌아보고 주변 스터디 카페들까지 직접 임장을 다녀본 뒤에 가장 확신이 간 곳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유동인구가 꾸준히 있고 아파트 세대와 원룸 세대들이 밀집해 있는 입지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입지라고 하면 배우 세대가 중요하다, 학교가 중요하다, 역세권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기준만 찾으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입지는 단 하나의 조건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배우 세대, 생활 동선, 유동인구의 시간대, 주변 상권의 분위기, 건물 접근성, 밤 시간대의 분위기, 경쟁 매장 상태까지 전부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해당 입지를 직접 돌아보고 주변 스터디 카페까지 임장을 마친 뒤에야 확신을 가지고 입지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 드립니다. 이 현장도 그랬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선택한 입지의 건물 스펙 자체가 제 마음에 썩 드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평수가 37평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스터디 카페는 결국 공간 사업이기 때문에 평수가 작으면 좌석 확보에 한계가 생깁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공간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 스펙보다 입지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좋지 않은 입지에서 넓은 매장을 운영하는 것보다 좋은 입지에서 만석을 목표로 설계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인 전략일 수 있습니다. 이 현장은 바로 그 전략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 매장이 정말 재밌어집니다. 보통 스터디 카페를 설계할 때는 조용한 집중존 중심으로 비중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점주님은 오랫동안 직접 공부를 해오신 분답게 다른 관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공부를 실제로 오래 해본 사람은 압니다. 항상 조용한 공간만 공부가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걸요. 노트북 타이핑을 해야 될 때도 있고, CBT, 시험 연습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문제를 풀면서 시험지를 막 넘겨야 될 때도 있고, 옆 사람 눈치를 보지 않고 더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한 순간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주님은 집중존보다 노트북 존의 비중을 더 높게 가져가고 싶어 하셨습니다. 저도 그 방향에 공감했고 결국 공간은 일반적인 스터디 카페 비율과 다르게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노트북 존 25석, 집중 존 13석, 라운지 공간, 즉 조용함만을 내세우는 공간이 아니라 실제 공부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패턴을 반영한 공간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건 그냥 좌석 배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매장은 누구를 위한 공간인지가 아주 명확했습니다. 형식적인 정숙함보다 실제로 공부가 되는 환경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매장의 핵심은 여기서 한 번 더 나아갑니다. 점주님은 공부가 안 되는 이유가 의지 부족이 아니라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와 정말 많은 고민을 했던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바로 휴대폰 전용 사물함이었습니다. 키오스크에서 이용권을 결제하고 매장에 입장하면 바로 휴대폰 사물함에 휴대폰을 보관하고 공부를 시작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즉 관리형 스터디 카페는 아니지만 매장 내에서는 자연스럽게 휴대폰 사용을 자제하게 되는 분위기를 설계한 것이죠. 학생들이 휴대폰 제출을 망설일까봐 휴대폰 보관함에 2배의 돈을 들여 개별 충전을 할 수 있는 사물함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반 스터디 카페에서 휴대폰을 내게 하면 수요가 반으로 줄지 않을까?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정말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이게 강력한 장점이 됩니다. 열람실에서 누군가 휴대폰을 만지거나 진동이 울리거나 계속 화면을 켜는 순간 분위기는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 매장은 처음부터 그런 분위기 자체를 줄여버리는 겁니다. 자율적이지만 분명한 질서가 있는 공간. 덕분에 친구 따라 놀러오는 학생들의 수요나 공부 외 목적에 가벼운 수요를 일부 걸러낼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더 밀도 있는 스터디 카페가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결국 매장의 색깔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예쁜 인테리어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간이 어떤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어떤 사람은 자연스럽게 걸러낼 것인가까지 설계하는 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고 창업은 공간만 잘 만든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이 점주님은 오픈 전 2차 컨설팅까지 함께 진행하셨습니다. 공사 단계부터 SNS 마케팅 방법, 가격 설정, 로고와 상호 등록, 사업자 등록, 필요 비품 항목, 오픈 프로모션 세팅, 네이버 세팅까지 오픈 전에 필요한 거의 모든 부분을 하나씩 정리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많은 분들이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면 창업 준비도 거의 끝난 줄 아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창업을 해보면 그때부터가 시작입니다. 네이버는 어떻게 세팅할지, 가격은 어떻게 잡을지, 초반 오픈 홍보는 어떻게 할지, 고객이 처음 들어왔을 때 어떤 경험을 하게 할지 이런 것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좋은 공간을 만들고도 초반 흐름부터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오픈 직전 점주님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키오스크 운영입니다. 관리자 페이지는 어떻게 세팅하는지, 어떻게 해야 관리가 더 효율적일 수 있는지, 오픈 당일 어떤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지, 영수증 하단 문구에는 어떤 내용을 넣어야 될지, 저는 이런 부분도 공사 완공 후 준공 청소를 하고 있을 때 직접 매장에 방문해서 하나하나 설명해드리고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오픈 당일에는 늘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깁니다. 그럴 때 점주님이 당황하시지 않도록 수차례 통화로 바로 응대해드리면서 침착하게 매장 운영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이런 과정이 쌓여서 결국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매장의 결과는 정말 드라마틱했습니다. 월 말에 오픈해서 첫 달 매출 1200만원, 그리고 두 번째 달 매출 2000만원. 저도 지금까지 수많은 매장을 오픈해왔지만 37평, 38석으로 2천만원 매출은 정말 대단한 결과였습니다. 물론 점주님이 유독 꼼꼼하셨고 컨설팅을 정말 잘 따라와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건 굉장히 대단한 성과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매장의 고정비가 비품까지 모두 포함해도 500만원이 채 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작은 평수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작은 평수라도 입지와 설계, 운영 전략이 있으면 엄청난 효율이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입니다. 저는 이 사례가 스터디 카페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입지는 숫자로만 보면 안 되고 역세권이라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대로변이라고 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 공간은 남들처럼 만들면 안 됩니다. 누가 올지, 왜 올지, 무엇 때문에 재등록을 할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운영은 오픈 후가 아니라 오픈 전부터 시작됩니다. 공사만 끝난다고 매장이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결과는 좋은 컨설팅과 점주의 실행력이 만났을 때 만들어집니다. 혹시 스터디 카페 창업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프랜차이즈로 가야 할지 개인 창업으로 가야 할지 고민 중이신가요? 네이버 카페에서 스터디 카페 창업하면 망해요, 이 글을 보고 창업을 아직도 망설이고 계시나요? 그 글은 4년, 5년 전에도 있었던 글입니다. 4년, 5년 동안 스터디 카페 창업을 하신 분들이 모두 다 망했나요? 잘 되는 분들은 너무 잘 돼서 1호점, 2호점, 3호점 더 내고 계신데 이렇게 바쁘게 사시는 분들이 네이버 카페에 스터디 카페 창업하면 망해요, 이런 댓글을 달고 계실까요? 저는 단순히 인테리어 업체나 프랜차이즈 가맹을 늘리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이 자리에 스터디 카페를 오픈한다면 이라고 생각을 하고 직접 입지를 보고 주변 매장을 임장하고 그 공간에서 어떤 좌석 구성과 어떤 운영 방식이 맞는지 현실적으로 판단해서 창업 전 과정이 실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게 만들어드리는 길잡이 역할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작은 평수여도 조건이 완벽하지 않아 보여도 제대로 분석하고 제대로 설계하면 충분히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스터디 카페 창업을 진지하게 고민 중이신 분들은 댓글이나 문의로 연락주세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그 매물이 진짜 되는 자리인지, 내가 가진 부동산이 진짜 스터디 카페 창업이 가능한 자리인지, 그리고 된다면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현실적으로 같이 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